자, 그래서 아까까지 뭘 했었냐면, 자, 보세요. 보세요. 아까까지 그거 이상용액에 대한 그 뭐냐면 조성에 따른 증기압 그래프를 그렸죠? 네. 그럼 이상용액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비이상용액. 그런 걸 뭐라고요? 실제용액. 아, 실제용액이라고 하죠? 네, 그럼 실제용액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지운다잉. 네. 지운다. 오늘 수업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요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이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사 우리 못 들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용액입니다. 자, 실제 용액은 그냥 바로 이거예요. 실제 용액은 not 이상 용액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한 다음에 그게 아닌 게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 용액의 정의는 좀 독특하죠. 이상 기체 정의하고 이상 용액 정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상 기체는 어떻게 정의돼요? 이상 기체의 상호작용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근데 이상 용액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액체가 된다고요. 이상 용액은 액체 고체에서 다 정의가 되거든요.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예, 이상 용액은 꼭 액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용액은 기체 용액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용액도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용액도 돼요. 용액의 정의는 그냥 어떻게 number of phase가 1이면 된다고요. 한 가지 상태로 보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기체 용액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기. 네. 여기 공기 하나로 보이잖아요. 질소하고 산소의 혼합물. 액체 용액은 알 거고 고체 용액은 대표적으로 성동. 합금 같은 거 하겠죠? 그래서 용액은 꼭 상태가 액체일 필요는 없으나 이 중에 그래도 제일 그 용액의 특징을 잘 보이는 게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액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일 뿐인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용액은 분자 간 인력이 없다고 하면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분자 간 인력이 있는 건데 그게 평균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게 이상용액인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실제 용액은 이상용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 실제 용액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1 그게 바로 원래 표현은 파스티브 디비에이션이에요. 자, 이제 이걸 우리말로 양의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양의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의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바로 P 레알. 이게 P 아이디얼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를 파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상적 상황보다 뭐한 거? 증기압이 뭐한 거? 증기압이 더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증기압이 더 커진다. 이 말은 증기압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액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증기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증기 상태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존잘? 네. 증기 상태를 더 존잘. 알겠죠? 맞네. 존잘. 알겠죠? 절대 안 먹어.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섞었는데
A하고 B를 섞었는데 그게 액체 상태로 있지 않고 증기가 된다. 이 말은 A하고 B의 인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액체상에서 A와 B의 인력이 어떻게 된다? 평균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 있어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 있어요?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이란 말은 왜 썼을까요? 이상용액을 가정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섞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해서 그 인력이 어쨌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A하고 B를 섞은 게 A, B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경우 델타 H 믹싱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양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디비에이션에서는 엔탈피 오브 믹싱이 0보다 커진다. 아시겠죠? 그걸 학교 선생님은 그냥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문제는 믹싱 대신에 여기 이제 솔루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냥 용액을 형성하면서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을 표현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인데 뭐 학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따 여기에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렇게럼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선 이렇게 표현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다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입니다.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증기압이 커진다. 그래서 이상용액 상황보다 여기에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 되면 A 성분도 B 성분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흰 그래프도 얘 더하기 하면 얘가 되죠. 빨간 그래프도 얘 더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증기압은 부분압을 더해서 전체 증기압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이런. 그래프 좀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못 그렸네.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어. 안 돼. 근데 뭘 잘못 그렸는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오랜만에 그리는 거라 깜빡이네. 아니네.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몰 분율이 커질수록 이렇게 수렴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렴해야 돼요. 근데 잘 반대로 그렸어. 큰일 날 뻔했네. 자, 우선 저 최대한 따라 그려요. 어떻게 따라 그리냐면 여기는 볼룩 한 다음에 수렴하게. 볼룩 한 다음에 수렴하게.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그리죠. 그래서 볼룩 한 다음에 수렴. 볼룩 한 다음에 수렴. 이렇게. 알겠죠? 자, 됐어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보면 되겠어요? 음의 편차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다 적어야 그렇죠. 자, 실제 용액 두 번째 상황 바로 네거티브 디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음의 편차.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걸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반대니까요. 이상적 상황보다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체를 선호하겠어요? 액체를 선호하겠어요? 섞인 다음에 액체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액체상에서 A하고 B의 인력이 평균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작아졌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섞었을 때 더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섞였을 때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섞이는 반응이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이렇게 발열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엽 짜잔 이엽 짜잔 이엽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린 게 P 마이너스 레알. 알겠죠? 그래서 이상 용액보다 증기압이 커지면 양의 편차, 작아지면 음의 편차.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그래서 요렇게 실제 용액에서 양의 편차, 음의 편차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교사가 이걸 보고 채점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 수렴하는 거. 요거. 수렴하는 거. 자, 우선 필기 마무리하시고 요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됐어요? 자, 잘 봐요. 이게 A가 됐건 B가 됐건 요거는 A 그래프고 이건 B 그래프잖아요. A가 됐건 B가 그래프건 시작할 때는 봐요. 시작할 때는 흰 게 이상 용액이죠. 빨갛고 파란 게 실제 용액이죠. 그럼 시작할 때는 이상 용액하고 실제 용액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 용액하고 이상 용액이 비슷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시작할 때는 이상 용액하고 실제 용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점점 끝나갈 때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비슷해지는 영역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A하고 B 중에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B가 여기는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요 근처는. 자, 용매와 용질의 정의는? 많은 게 용매고 적은 게 용질이죠. 자, 요 그래프는 X축을 A의 몰 분율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리 갈수록 누가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는 A가 용매예요? B가 용매예요? A가 용매고 B가 용질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A가 용매고 B가 용질이라 했을 때 이 용액은 묽은 용액이에요? 진한 용액이에요? 이 상황은 묽은 용액이에요? 진한 용액이에요? 주는 모르겠죠? 자, 이리 갈수록 누가 많아지는 거예요? A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A가 용매예요? 용질이에요? 용매죠. 그러면 용질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소금에, 아니 물에
소금을 조금 탄 거하고 소금을 많이 탄 걸 비교했을 때 소금 조금 탄 거를 묵다고 해요, 진하다고 해요? 설마 묵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용액이라고요? 묽은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섞이기 전후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게 용매 자체의 증기압이죠. 근데 그 용액의 용질이 0.000000001몰 섞였대요. 네. 그럼 용매 입장에서는 뭐 변해요? 뭐 별 차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게 양의 편차를 갖건 음의 편차를 갖건 묽은 용액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게 섞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이쪽에서도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쪽은 A가 용매예요? B가 용매예요? 이쪽은? 이쪽은 B가 용매죠? 네. B 입장에서 무슨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 역시나 B 입장에서도 묽은 용액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액을 이루나 용액을 안 이루나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뚱 한 다음에 수렴. 뚱 한 다음에 수렴. 이거 중요하겠어요? 교사가 이거 감점 포인트로 쓸 수 있어요. 대충 그리면 감점이에요. 알겠죠? 네. 이것도 뚱 하다가 수렴. 뚱 하다가 수렴. 알겠죠? 네. 요게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저쪽은 쟤도 묽은 용인데 왜 저쪽은 어디 가요? 밑에요. 밑에. 이거요? 아니 그 이거요? 네, 그 부분. 이거는 진한 용액이죠. 소미야 속았잖아. 이건 진한 용액이죠. 잠깐.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A 관점으로 A는 진한 용액이고 A가 묽은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관점으로 봤을 때 진한 용액, 묽은 용액. B 관점으로 봤을 때 진한 용액, 묽은 용액.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헷갈리니까 그냥 이미지를 외워요. 알겠죠? 이미지를 외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알겠죠? 네. 어떻게? 아래쪽에서는 뚱 수렴. 알겠죠? 뚱 수렴. 알겠죠? 뚱 수렴, 뚱 수렴. 알겠죠? 그냥 이미지를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네. 그럼 외운 이미지의 논리를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실수를 안 해. 논리적으로 누가 묵지, 누가 진하지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외우고 거기에 논리를 만들어 붙여.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라는 게 서술형 14분인데,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 좀 학생들이 잘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용액의 총괄성은 오히려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액의 총괄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뭐 있어? 이렇게 뭐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또 뭐 있지? 삼투압, 그다음에 증기압 내림, 이 네 개 있잖아요. 그 수식 이용해서 그냥 계산 문제가 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그냥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고요. 숙제 나갈 테니까 숙제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리고 내가 올리는 거 좀 풀고 강의 좀 보고 하겠죠? 네. 네. 보고. 그리고 증기압 관련해서는 내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 확인해요. 알겠죠? 네. 그래. 그래요. 제가 운전한다.